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만난 것은 안데스 산맥이었는데요. 이 산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마추픽추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은 뭐 세계 몇 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면서 보는 경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양쪽으로는 웅장한 만년설들이 그냥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야마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해발 4,000m였기 때문에 우리 일행들이 다 고산증에 걸려버렸어요. 고산증에 걸려서 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올라가는 6일 동안 내내 잠만 잤는데 이 고산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저 하나입니다. 운전은 저 혼자만 하게 되었는데 운전자인 저만 다행히도 고산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막 뛰거나 그러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머리가 아프거나 또 어지러워서 기절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뜯어가지고 그렇게 대보고 그랬는데 죽지는 않고 다 이렇게 넘어는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고산증은 없는데 이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이 고소공포증이 어느 정도냐면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를 타는 건 고사하고 남들이 타는 것조차도 보질 못합니다. 너무 아찔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무너지고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고소공포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지를 못하고 지금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공포 속에서도 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길가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좀 제가 마음의 안도를 가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이 캐톨릭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데스로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의 도로.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도로 중에 하나인데 그 죽음의 도로를 제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죽음의 도로를 지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추모비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 신앙심 좋네 막 이러면서 다녔죠. 독일에서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 베를린에 가면 파독 간호사와 파독 강부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애환을 좀 나누려고 했어요. 이게 제 여행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파티를 했습니다. 김진복 씨라는 분이 교포가 계시는데 그분이 파독 광부신데 그분이 제 청을 들어서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파티를 열고 나서 이제 그분들과 헤어지고 2주 정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돌아서 다시 독일의 하이델부르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우토호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우토호반은 무제한 고속도로입니다.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제한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3번이나 꺼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제 주차장 옆으로 차 한 대가 와서 섰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인 중년 남자가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달려들었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차가 고장났다. 그러니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비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비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아마 거기에 가면 그 주인이 잘 알 겁니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테니 저와 함께 가세요.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차를 타고 그 레스토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저는 파독 간호사인 어머니를 따라 이곳 30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파독 간호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근해지려고 나도 2주 전에 베를린에서 파독 간호사분들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베를린에 사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오신 분은 경북 상주에서 오신 분들의 향후의 파티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경북 상주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주 전에 어머니가 베를린에 있는 그 모임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파티를 하면서 어떤 할머니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자랐고 저렇게 자랐고 막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제 어려운 그 순간에 그 길거리에서 아우토반 길거리에서 그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의 그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해놓은 여행은 없죠. 정해놓은 여행은 다 관광이죠. 우리는 정하지 않은 길을 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고 그러한 극복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SNS를 통해서 저의 여행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던 분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저의 그 강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55세에 폐차 6개월을 남겨둔 마을 버스를 데리고 세계 일주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 도전을 했습니다. 마을 버스 운수는 높은 산도 오르기 힘들었고 시속 60km 이상 달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버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닥쳤지만 그걸 하나씩 극복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달린 거죠. 급기야 마을버스는 시속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버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이 동영상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지만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저 볼품없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마을버스, 그것도 낡은 마을버스가 급기야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속 120km라는 속도로 앞에 가는 대형 버스를 추월하게 되는 추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이러한 사실은 은수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함부로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높은 꿈을 꾸시고 항상 곁에 두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니까요.